1968년 여름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시골 마을. 매미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떼약볕 아래 논두렁길을 따라 걷는 13살 김은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방 안에는 우등상 상장이 들어 있었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김씨네 집은 마을 어귀에서 가장 컸다.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잘 가꿔진 텃밭. 이웃들은 늘 말했다. 김 이장님 댁은 역시 다르지. 제대로 사는 집이야. 아버지 김태식은 마을 이장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집안의 장남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동네 잔치가 있으면 앞장서서 일을 맡았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쌀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은수는 알았다. 그 집안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대문을 열자 마당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녀는 은수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말없이 빨래만 털었다. 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들어가서 동우 좀 봐라. 네. 은수는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린 동생 동우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5살. 본래 활발해야 할 나이였지만 동우는 늘 조용했다.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동우야, 누나 왔어. 동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창백한 얼굴, 마른 팔. 은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배고프지? 밥 먹자. 싫어. 왜? 어디 아파? 동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창고. 무서워. 은수는 멈칫했다. 창고.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 아버지가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은수도 그곳이 싫었다. 왜인지는 몰랐다. 단지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쓴 약 냄새 같은 것. 동우야, 창고는 왜? 약. 약이 싫어. 동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수는 동우를 안았다.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동우는 은수의 품에 안겨 작게 숨을 몰아쉬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에는 아버지, 어머니, 은수만 앉았다. 동우는 밥을 먹지 않았다. 아버지가 물었다. 동우는? 안 먹는데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왜 안 먹어? 데려와. 아빠, 동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움직일 뿐이었다. 식사 후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우야, 아빠랑 창고 가자. 싫어요. 말 안 들으면 또 아프단다. 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동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은수는 부엌 창문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동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를 따라갔다. 창고 문이 닫혔다. 은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다. 밤, 은수는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동우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으응, 아파. 은수는 벌떡 일어나 동우의 방으로 갔다. 동우는 이불을 꽉 쥐고 있었다. 땀이 흥건했다. 동우야, 괜찮아? 누나, 악몽 꿨어. 무슨 꿈? 커다란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어. 은수는 동우의 이마를 쓸었다. 뜨거웠다. 열 있네.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안 돼. 동우가 은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가 화내.
비밀이야. 꼭 비밀이야. 은수는 할 말을 잃었다. 동우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동우가 계속 열을 앓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읍내로 나갔다. 은수는 동우 곁에 앉아 있었다. 동우야, 어디가 제일 아파? 배. 그리고 여기. 동우가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 은수는 숨이 막혔다. 뭔가 이상했다. 동우야, 창고에서 뭐 했어? 몰라. 기억 안 나. 약은 뭐야? 아빠가 줘. 먹으면 정신이 이상해져. 은수는 손이 떨렸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은수는 동우의 방을 살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공책과 크레파스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몇 장. 은수는 그것을 펼쳤다. 그림이었다. 크레파스로 거칠게 그린 그림. 큰 사람과 작은 아이. 아이는 울고 있었다. 큰 사람의 손이 아이를 잡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나쁜 약. 비밀 지켜. 아프다. 은수는 그 종이를 품에 넣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증거야. 뭔가의 증거.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마을 이장이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수는 혼자였다. 13살의 소녀는 너무 무거운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왔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은수는 동우를 내려다봤다. 동우는 잠들어 있었다. 작고 여린 숨소리. 은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켜줄게, 동우야. 꼭.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곧 닥칠 폭풍이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그날 밤 하늘이 무너졌다. 장대비가 쏟아졌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마을을 갈랐다. 은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귀를 때렸다.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동우였다. 은수는 벌떡 일어나 동우의 방으로 달려갔다. 동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몸을 비틀고 있었다. 얼굴은 새빨갰다. 동우야. 은수가 동우를 흔들었다. 동우는 눈을 떴다. 초점이 없었다. 누나. 배야. 너무 아파. 엄마. 엄마. 은수가 소리쳤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도 따라왔다. 아버지는 동우를 내려다봤다. 괜찮아. 그냥 배탈이야. 아빠, 동우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은 무슨, 약 먹이면 돼. 아버지는 방을 나갔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수가 말했다. 엄마, 동우 이상해요. 제발 병원에. 내 아빠 말씀 들어라. 엄마, 입 닥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은수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방을 나갔다. 은수는 동우 곁에 무릎을 꿇었다. 동우는 계속 신음했다. 아파. 누나. 참아, 동우야. 조금만. 1시간이 지났다. 동우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구토를 했다. 경련이 일었다. 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엄마, 동우 죽겠어요. 제발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내 아빠가 약 사러 갔어. 곧 올 거야. 약으로 안 돼요. 병원 가야 한다고요. 은수야. 어머니가 은수를 똑바로 봤다. 너무 떠들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알겠니? 은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새벽 4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우는 의식을 잃었다.
은수는 견딜 수 없었다. 마을 이장댁 옆집에 사는 박순경 아저씨. 그 생각이 떠올랐다. 은수는 빗속을 뚫고 옆집으로 달렸다.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아저씨. 문이 열렸다. 박형준 순경이 나왔다. 은수야, 무슨 일이니? 동우가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박순경의 얼굴이 굳었다. 어서 가자. 박순경은 동우를 업고 자신의 차로 달렸다. 은수도 따라탔다. 읍내 병원까지는 30분. 비는 계속 쏟아졌다. 동우는 축 늘어져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가 동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늦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안 돼요. 은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동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5살.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사흘 뒤 장례식이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아버지는 울었다. 어머니도 울었다. 하지만 은수는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가슴이 돌처럼 무거웠다. 장례식이 끝난 뒤 경찰이 찾아왔다. 박형준 순경과 형사 1명.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의 사인이 불분명합니다. 부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검이요? 우리 동우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 동우의 몸에서 이상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몸 곳곳에 오래된 상처 흔적.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증언을 했다. 은수가 동우를 때렸어요. 자주요. 은수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 그게 무슨? 은수가 질투가 심했어요. 동우만 예뻐한다고.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은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은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다. 은수야, 진실을 말해봐. 내가 동생을 때렸니? 아니에요. 전 동우를 사랑했어요. 그럼 누가? 아빠요. 아빠가 동우를 창고에 데려갔어요. 이상한 약도 먹였고요. 증거가 있니? 은수는 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동우의 그림. 이거요. 동우가 그렸어요. 형사는 그림을 받아들었다. 한참 들여다봤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있니?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소년원 송치가 결정됐다. 은수는 좁은 방에 갇혔다. 창살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푸르렀다. 은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우야, 미안해. 누나가 지켜주지 못했어. 박형준 순경이 찾아왔다. 그는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야, 포기하지 마.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아저씨, 아무도 안 믿어요. 나는 믿어. 내 눈을 보면 알아. 넌 거짓말하지 않았어. 은수는 처음으로 울었다. 박순경은 은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순경은 김신의 집을 수색했다. 창고를 열었다. 낡은 농기구 사이로 작은 약병들이 보였다. 라벨이 찢어진 것들. 박순경은 그것을 증거로 확보했다. 그리고 동우의 방을 다시 조사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낙서로 가득했다. 아빠 싫어. 창고 무서워. 약 먹으면 아파. 비밀, 비밀, 비밀. 박순경은 공책을 꽉 쥐었다. 나흘 뒤 마을 뒷산에서 김태식이 발견됐다. 목을 맨 채 그의 주머니에서 유서가 나왔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동우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은수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동생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은수를 풀어주십시오. 이 죄는 제가 지고 갑니다. 유서는 경찰서로 전달됐다. 은수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동우는 없었다. 아버지도 없었다. 어머니는 거짓 증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은수는 혼자 남았다. 13살의 소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박순경이 은수를 데리러 왔다. 은수야, 우리 집에 가자. 네. 우리 부부가 너를 돌보기로 했어. 괜찮겠니?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은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의자, 형광등 불빛,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형사가 물었다. 은수야,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동우를 때린 적 있니? 없어요. 전 동우를 때린 적 없어요. 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단다. 은수는 손을 떨었다. 억울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 동우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아버지는 사라졌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 13살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집에 가고 싶어요. 은수가 작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사가 끝나면 보낼게. 형사는 방을 나갔다. 은수는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은수는 그것을 바라봤다. 동우도 이 노을을 좋아했다. 누나, 하늘이 빨개. 예뻐. 동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은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동우야. 누나가 지켜주지 못했어. 사흘이 지났다. 소년원 송치가 결정됐다. 은수는 임시보호소로 이송됐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은 높았다. 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얗게 칠해진 천장. 아무것도 없었다. 은수의 마음처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소년원. 그곳에서 얼마나 있어야 할까?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집은 이미 없었다. 박형준 순경이 찾아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은수를 바라봤다. 은수야, 괜찮니? 아니요. 나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나는 믿어. 그리고 꼭 증거를 찾을 거야.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준 그림 기억하지? 그리고 창고. 거기 뭔가 있을 거야.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었다. 박순경은 김신의 집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장님 집에 무슨 일이래? 딸이 동생 죽였다잖아. 세상에 그런 일이. 박순경은 그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멍한 표정이었다. 박순경님, 무슨 일이세요? 창고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창고 문을 열었다. 먼지가 날렸다. 낡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박순경은 천천히 살폈다. 구석에 상자가 있었다. 나무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약병들이 들어 있었다. 라벨이 찢어진 것들. 박순경은 하나를 꺼내 냄새를 맡았다. 이상했다. 병원에서 쓰는 약이 아니었다. 이게 뭐지? 그는 약병들을 봉투에 넣었다. 증거로 확보했다. 동우의 방으로 갔다. 책상을 열었다. 공책, 연필, 크레파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공책 한 권. 박순경은 그것을 꺼냈다. 펼쳤다. 낙서였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아빠 싫어. 창고 무서워. 약 먹으면 아파. 누나 좋아. 비밀, 비밀, 비밀. 박순경은 공책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는 공책을 들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형사에게 보여줬다. 이것 좀 보십시오. 형사는 공책을 받아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동우가 쓴 거요? 네. 그리고 창고에서 이상한 약병들도 찾았습니다. 약병? 라벨이 찢어져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감정을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김태식은 어디 있소? 그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나흘 뒤 마을 뒷산에서 김태식이 발견됐다. 목을 맨 채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이장님이 돌아가셨다네. 왜 그러신 거래? 모르겠어. 동우 일 때문인가? 경찰은 현장을 조사했다. 김태식의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유서였다. 박순경은 그것을 펼쳤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 동우에게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창고에서 약을 먹이고 그 아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은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모든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죄를 지고 갑니다. 박순경은 유서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김태식은 도망친 게 아니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형사가 말했다. 이제 은수를 풀어줘야겠소? 네. 당장요. 은수는 보호소에서 불려나왔다. 박순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수야, 이제 괜찮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유서를 남겼어. 내가 아무 잘못 없다고. 진실을 밝혀줬어. 은수는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빠가, 응, 내 아빠는 잘못을 인정했어. 너무 늦었지만. 은수는 울었다. 박순경은 그녀를 안았다. 사흘 뒤 은수는 풀려났다. 혐의는 모두 벗겨졌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어머니는 거짓 증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은수는 대문 앞에 섰다. 그 집을 바라봤다.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저 건물일 뿐. 이제 어디로 가지? 은수는 중얼거렸다. 박순경이 다가왔다. 은수야, 내 아저씨. 우리 집에 갈래? 우리 부부가 널 돌보고 싶어. 은수는 박순경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정말요? 그럼. 우린 자식이 없거든. 내가 와주면 우리도 기쁠 것 같아. 은수는 눈물을 닦았다.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심이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박형준 순경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다. 작은 단층 집이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은수는 가방 하나를 들고 대문 앞에 섰다. 떨렸다. 박순경이 먼저 들어갔다. 여보, 은수 왔어.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 최명자 씨였다.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어서 와, 은수야. 명자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은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첫날 밤 은수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깨끗한 이불과 책상,
창문 너머로 감나무가 보였다. 은수는 침대에 앉았다. 낯설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명자 씨가 문을 두드렸다. 은수야, 들어가도 될까? 네. 명자 씨가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자기 전에 마셔. 잠 잘 올 거야. 고맙습니다. 은수는 우유를 받았다. 명자 씨는 은수 옆에 앉았다. 은수야, 여긴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 네. 힘든 일 많았지?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자 씨는 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일주일이 지났다. 은수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은수를 수군거렸다. 쟤 그 집에 아냐? 동생 죽인 애래. 아니래. 누명이었대. 은수는 그들을 무시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나 정미야. 같이 먹어도 돼? 은수는 고개를 들었다. 응. 정미는 은수 앞에 앉았다. 너 괜찮아? 왜? 힘들었을 것 같아서. 은수는 정미를 바라봤다. 정미의 눈빛은 순수했다. 괜찮아. 이제. 그럼 됐다. 앞으로 나랑 같이 밥 먹자. 은수는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미소였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명자 씨는 은수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썰어. 천천히. 네. 칼 조심해.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박순경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은수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생각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밥상에 앉았다. 은수야, 학교는 어때? 박순경이 물었다. 괜찮아요. 친구는 생겼어? 한 명이요. 정미라고. 잘 됐네. 좋은 친구야? 네. 착해요. 박순경은 웃었다. 다행이다. 한 달이 지났다. 은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명자 씨와 시장에 갔다. 함께 장을 봤다. 은수야, 이거 어때? 예뻐요. 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선물이야. 명자 씨는 은수에게 노란색 머리띠를 사줬다. 은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이모. 이모? 네. 그렇게 불러도 돼요? 명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럼. 당연하지. 여름이 왔다. 은수는 시험을 잘 봤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다. 박순경과 명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아저씨, 저 전교 10등 했어요. 정말 대단한데. 명자 씨가 은수를 안았다. 박순경도 웃었다. 축하한다, 은수야.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명자 씨는 은수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가을, 박순경 부부는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야, 우리랑 얘기할 게 있어. 은수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널 입양하고 싶어. 은수는 숨이 멎었다. 입양이요? 응. 법적으로 우리 딸이 되는 거야. 괜찮겠니? 은수는 눈물이 났다. 정말 괜찮아요? 그럼. 우리도 원해. 내가 우리 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은수는 울었다. 명자 씨가 은수를 안았다. 울지 마. 기쁜 일이잖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입양 절차가 진행됐다. 은수는 박은수가 되었다. 새 호적, 새 가족. 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박순경이 은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늘 가족이었어. 서류는 그냥 증명일 뿐이야.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은수는 동우의 기일에 산소를 찾았다. 박순경과 명자 씨가 함께 갔다. 작은 봉분 앞에 섰다. 은수는 꽃을 놓았다. 동우야, 누나야.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 이제 괜찮아. 좋은 분들이 나를 돌봐주셔. 너도 편히 쉬어. 박순경이 은수의 손을 잡았다. 다 괜찮을 거야. 네, 아빠. 은수는 박순경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세상을 덮었다. 명자 씨가 말했다. 은수야,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그래, 해줄게. 은수는 미소 지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집으로, 따뜻한 집으로. 그날 밤 은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동우를 보러 갔다. 마음이 아팠지만 괜찮았다. 이제 나에겐 새 가족이 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동우야, 누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너도 하늘에서 응원해줘. 은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아름다웠다. 세월은 흘렀다. 은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교육학과였다. 졸업식 날 박순경과 명자 씨가 올라왔다. 은수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은수의 얼굴은 환했다. 20대 중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첫 직장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였다. 은수는 3학년 담임이 되었다. 첫 수업날 아이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수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은수는 웃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맑았다. 우리 1년 동안 재미있게 보내요. 네. 은수는 특히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 힘썼다. 한 달에 한 번 특별 수업을 열었다. 여러분, 누구든 여러분을 때리거나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말해야 해요. 혼자 참으면 안 돼요. 네. 은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들이 안전하기를 바랐다. 동우처럼 되지 않기를. 30대 초반 은수는 결혼했다. 남편 강민호는 출판사 편집자였다.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결혼식에서 은수는 박순경과 입장했다. 긴장되지? 아빠가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 행복해야 한다. 네. 행복할게요. 박순경은 은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이듬해 봄 은수는 아들을 낳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민호가 물었다. 이름 뭐로 할까? 은수는 잠시 생각했다. 동우. 동우? 응. 내 동생 이름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야. 은수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동우야, 엄마가 잘 키울게. 아들 동우는 건강하게 자랐다.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고 웃었다. 은수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했다. 내 동생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감사했다. 동생의 이름으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40대 은수는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다. 학부모들이 은수를 찾았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요? 고마워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게 느껴져요. 은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자주 울어요. 은수는 아이를 불렀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때려요. 은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주? 네. 은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괜찮아. 그날 은수는 학교 상담실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수진이는 보호받았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은수는 어린 자신을 봤다. 50대 중반 박순경이 세상을 떠났다. 은수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아빠 고마웠어요. 제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명자 씨가 은수를 안았다. 내 아빠는 행복했어. 널 딸로 맞아서. 엄마도 고마워요. 우리가 더 고맙지. 우리 삶에 와줘서. 은수는 정년퇴직 후 강원도 평창으로 이사했다. 작은 집이었다. 마당에는 꽃을 심었다. 민호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 아들 동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다. 가끔 찾아왔다. 엄마, 잘 지내? 응. 여기 공기 좋아. 다행이다. 동우는 엄마를 안았다. 은수는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다. 옛날에 아이들은 은수 주변에 모여 앉았다. 눈을 반짝였다. 은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순수했다. 지켜주고 싶었다. 어느 가을 오후 은수는 산책을 나갔다. 단풍이 들었다. 붉고 노랬다. 바람이 불었다. 은수는 작은 언덕에 멈춰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동우야, 잘 보고 있지? 은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누나 이제 할머니야. 손주도 있어. 내 이름으로 자란 아들도 있고.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은수는 웃었다. 누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가 차를 끓이고 있었다. 산책 다녀왔어? 응. 날씨 좋더라. 차 마실래? 고마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다. 은수는 찻잔을 들고 말했다. 여보, 나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당신이랑, 동우랑, 명자 엄마랑. 민호는 은수의 손을 잡았다. 나도 운이 좋아. 당신을 만나서. 그날 밤 은수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어린 동우의 사진, 박순경 가족 사진, 결혼 사진, 아들 동우의 100일 사진. 은수는 그것들을 천천히 넘겼다. 가슴이 따뜻했다. 내 인생이 여기다 있구나. 마지막 사진은 어린 은수와 동생 동우의 사진이었다. 둘이 마당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 고통 끝에 새로운 삶이 있었다는 것을. 동우야, 누나 잘 살았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줘서. 은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다음 날 은수는 도서관에 갔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 얘들아. 은수는 책을 펼쳤다.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줄게. 용기가 뭐예요?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수는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 노을이 번졌다. 아름다웠다. 동우야,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잘 살게.
약속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은수는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따뜻한 집으로. 그곳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은수는 웃었다. 나왔어. 어서 와.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집안은 밝았다. 따뜻했다. 은수는 생각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